아, 다음에는 저 동아시아 바다 공동체 오션에 우리 홍선욱 대표님 바깥에 작품들도 있고 그런데 해양 쓰레기를 해결하는 행동가, 그리고 국제적 결속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시는 우리 홍선욱 대표를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피곤하시죠? 재워드릴까요? 깨워드릴까요? 깨워주세요? 깨워드려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자유롭게 일어나셔가지고 스트레칭도 하시고 서서 들으셔도 좋습니다. 네, 제 단체 이름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동아시아, 그리고 바다 공동체입니다. 아시겠죠? 뭐 하는 데인지. 그리고 영어로 하면 Our Sea of East Asia Network입니다. 그리고 OSEN이어서 저희는 오세안으로 절대 부르지 마라. 오션이라고 부르라고 이제 강요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오션이라고 이렇게 부를 겁니다. 저희 오션은 해양수산부에 등록을 한 통영에 있는 작은 단체인데 UNEP에서 저희를 인증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3개가 인증을 받고 있는데 하나는 UNEP의 한국위원회, 나머지 2개는 오션과 또 다른 단체. 그래서 이런 단체입니다. 네. 이제 우선 시작하기 전에 이제 귀한 분들 모시고 제가 오랫동안 관심 있게 공부하고 실천해 왔던 이 문제를 말씀드릴 수 있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사실 ESG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 ESG를 좀 접목해가지고 마지막에 좀 소개를 간단히 드리는 것으로 하겠고, 제가 지금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시간입니다. 발표 시간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이게 지금 저의 역시 저도 문제가 있군요. 제가 여러분 잠을 깨워드리려고 했는데 월드 ESG 포럼이라고 그래서 제가 영어로 준비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지금 후회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은 이 제목만 보시면 됩니다. 그림하고 다른 거는 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오션은 플라스틱 머린 데브리, 머린 리터라고 하는 이 해양 쓰레기 오염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동아시아로 시작을 했는데 어느새 지나다 보니 13년이 되다 보니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저희 활동이 좀 확산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2명으로 그냥 좋아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13명이 풀타임으로 1년 365일 해양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연구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시티즌 사이언스라고 하는 시민과학에 기반을 두고 있어서 시민들과 함께 과학적인 활동을 하고 거기서 얻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고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들을 교육하고 그리고 여러 단체와 국내외 기관들과 연대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오션 혼자만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굉장히 중요한 게 여러 기관, 단체, 사람들을 이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72개 NGO들이 저희들하고 같이 하고 있고요. 외국에서는 11개 NGO들이 있습니다. 27편의 해양 쓰레기 관련된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주로 해양 쓰레기가 어디에 분포하고 뭐가 오염이 심하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관한 내용이고요. 60%는 국제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모든 활동들은 해양 쓰레기의 양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해양 쓰레기의 피해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집중을 하고 있고 그 모든 목표는 어떤 방법으로 줄이고 예방할 것인가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플라스틱 오염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떤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고 이것을 ESG하고 관련돼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태어나면서부터 아이들은 기저귀를 차고 그리고 플라스틱 젖병을 입에 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생을 살다가 죽을 때는 플라스틱 소재로 되어 있는 합성 섬유로 된 수의를 입고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플라스틱에 노출된 삶을 살면 일생 동안 이 플라스틱 폐기물을 발생시키면서 플라스틱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 사진은 4명의 가족이 일주일간 배출한 쓰레기를
따로 내보내지 않고 모아놓고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캠페인입니다. 일주일씩 모아서 찍어보자. 얼마나 많은 쓰레기를 우리들이 배출하고 있는지. 정말 많은 쓰레기를 이 단 4명의 가족들이, 그리고 어린이라고 해서 적게 내는 것이 아니고 상관이 없습니다. 어린이들도 사실 굉장히 많은 쓰레기를 지금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순환 경제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로 이게 우리가 순환 경제가 가능한가? 그거 플라스틱 문제에 있어서는 순환이 정말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9%나 전 세계적으로 9%밖에 재활용이 되지 않고 있고 19%는 소각이 되고 있으며 72%가 지구상의 어딘가에, 그리고 뭐 매립장이든 방치되어 있는 곳이든 남아 있습니다. 복잡하지만 다른 건 보실 필요 없이 선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프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오른쪽 위를 향해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저게 바로 플라스틱 생산량인데 우리가 저기서 저렇게 굉장히 많은 양을 생산하고 그중에서 굉장히 아주 작은 부분이 겨우 800만 톤? 예, 겨우 800만 톤. 전체 양을 보면 굉장히 작은 포션인데 800만 톤을 바다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에서 우리가 잡는 참치의 양은 650만 톤입니다. 그래서 참치는 650만 톤 잡고 쓰레기는 800만 톤을 우리가 바다에 보내고 있는 것이죠. 바다는 우리를 먹여 살리고 우리의 기후를 조절해주고 바다 없이는 정말 인류가 생존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지금 상황에 있고 바다의 큰 혜택을 받으면서도 우리는 그 고마움을 사실 모르고 살고 있죠. 그런데 바다로 들어간 그 800만 톤의 쓰레기는 생물을 죽이고 저렇게 아구입니다. 아구찜 아시죠? 아구찜 먹으려고 횟집에서 아구를 잡아가지고 손질하려고 보니까 저렇게 페트병이 나와서 저희한테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작년에. 어디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동해안인지 남해안인지 서해안인지. 그리고 여기 아래 사진은 실제 우리나라 해군 함정이 밧줄에 걸려서 멈춘,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저렇게 걸린 사건 때문에 이렇게 큰 배도 사실 떠다니는 폐어구를 피해갈 수 없었다. 1년에 2.3회 정도 걸리더라라는 것을 저희가 논문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나 바다에서 수영도 안 할 거고 나 해산물도 안 먹고 나 저 생선도 안 먹고 배도 안 탈 거야. 그러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더 많은 그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하고 있는 것은 공기 중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호흡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 나갈 때 마스크 쓰면 되죠?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깥보다 우리 실내가 더 오염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미세 플라스틱으로. 그럼 미세 플라스틱을 막으려면 실내에서 계속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미세 플라스틱을 몸속에 이미 다 갖고 있습니다. 이걸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이미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큰 쓰레기만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은 이거 사이즈가 점점 줄어들어서 우리 눈에는 절대 보이지 않는 나노 사이즈까지로 이게 작게 쪼개진다는 것을 많은 연구들이 보여주고 있고 그것은 세포막을 뚫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피에는 플라스틱이 흐르고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의 피에 흐르고 있고 몸에서 배출이 됩니다. 실제로 사람의 그 인분을 연구한 사례들도 있는데 아이들의 그 변에서 훨씬 더 많은 그 미세 플라스틱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큰 것만 문제였지만 지금은 작아지면서 그것이 미치는 영향은 저 동그라미 수만큼 점이 많죠. 이쪽은 적고 사이즈가 작아질수록 피해는 더 크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배출하고 있는 미세 플라스틱의 양을 시뮬레이션한 그 키오스트의 박윤구 박사님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자, 우리나라 5대 강에서 나가는 미세 플라스틱을 이렇게 떨어뜨렸다고 했을 때 이것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게 10년 동안 시뮬레이션 한 건데 어디로 갑니까? 태평양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쓰레기 섬이 있다고 하는, 실제로는 쓰레기 섬은 없습니다.
저렇게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넓은 지대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는 쓰레기들이 결국은 태평양으로 가서 그 태평양을 오염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이 일본 학자가 연구한 건데 우리나라 주변에 그 빨간색으로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오염이 심한 곳인데 66년, 그러니까 50년 후에는 저것이 4배로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를 냈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도 다 보지 마시고 그냥 오른쪽으로 향해 있는 그 회색 띠를 보시면 됩니다. 띠가 오른쪽으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오염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높아진다는 뜻이고 빨간색과 만나는 게 많을수록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맨 오른쪽에 비치라고 되어 있는데 해변에 있는 부분이 훨씬 위험하다. 지금 해수보다 해변이 더 위험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수도꼭지로부터 나오고 있는 저 플라스틱 부분을 잠그지 않고는 우리는 이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을 잘하겠다, 분리수거를 하겠다 이런 걸 가지고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도꼭지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저 플라스틱 방치된 환경에 우리 아이들을 놓아두지 않도록 우리가 빨리 저걸 잠그기 위한 노력들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UNEP에서는 글로벌 파트너십을 만들어서 느슨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이 네트워크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실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최근에 중요한 활동은 디지털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 현존하는 이 해양 쓰레기에 관련된 정보들을 하나로 지금 모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있고요. 특히 작년에 아주 기념비적인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나이로비에서 플라스틱 협약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국제적인 합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뒤로 가는 게 뭐죠?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년에 이제 그 유엔 환경총회에서 결의안으로 통과되면서 그 후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국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정부 간 협상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INC라고 약자로 부르는데 그것을 5번을 한 다음에 이 초안을 다시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총회에 참가하고 총회를 참가하기 전에 굉장히 많은 물밑 작업들이 일어나고 있고 로비도 일어나고 있고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이제 문제도 제기하고 규제를 해야 된다는 입장도 있고 서로 상충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벌어지고 있고요. 이거 INC가 작년에 우루과이에서 있었다면 이제 2차는 올해 파리에서 있을 거고 내년에 5차, 내년 말에 5차를 한국에서 하겠다고 한국 정부가 지금 밝혀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에 유엔 환경총회에서 그런 결의안이 있고 몇 개월 후에 우리나라에서 국제 해양 폐기물 컨퍼런스가 열렸는데 이것은 7번째 열린 건데 그 6차까지는 미국에서만 열렸었습니다. 그리고 UNEP와 미국 해양대기청이 공동 주관하는 그런 행사였는데 처음으로 미국이 아닌 밖으로 나와서 행사를 하면서 그게 한국에서 개최를 했고 1,300명이 참석을 했는데 한 1,000명이 외국분들이 오셔가지고 해양 쓰레기에 관련된 전문가나 국제기구나 모든 관련된 분들이 다 와서 6일간의 행사를 치렀습니다. 전 세계에서 해양 쓰레기 관련된 유일한 컨퍼런스인데요. 이 행사가 6일 동안 진행되는 동안에 단 하나의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avoidable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피할 수 있는 플라스틱 먼저 우리가 줄이려는 노력을 하자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빨리 할 수 있는 일이 될 것 같고요. 이 행사가 끝나고 나서 여기에서 발표된 한 900편 정도에 되는 논문들 중에서 이제 모아가지고 지금 스페셜 볼륨을 머린 폴루션 블레틴이라고 하는 해양 쓰레기에 관련된 논문을 제일 많이 내고 있는 학술지에서 특별호를 내고 있는데 지금 제가 그거 편집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8편의 논문을 심사해서 결과를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꼭지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석유에서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그 부분을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후 위기와 그 실천의 궤를 같이 합니다. 우리가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면 그것은 곧 기후 위기에도 대응하는 효과적인 실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페트롤리엄 그리고 플라스틱과 관련된 그 회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표현을 제가 써놨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다른 분야의 주체들은 열심히 많은 활동들을 벌이고 있는데 기업의 참여가 제일 저조한 편이어서 지금 저는 요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나라별로 하면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 세 번째로 1인당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을 제일 많이 내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수도꼭지를 잠근다고 할 때 누가 해야 되나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들이 해야, 실천을 하지 않으면 이 지구의 바다는 오염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WTO에서 최근에 이 플라스틱 대화라는 그런 회의를 했는데 저희 뉴스레터에 이거 이제 최신의 정보들을 정리해서 이번 호에 낸 기사입니다. WTO에서 주로 관여를 지금 하게 될 것은 플라스틱 또는 플라스틱 폐기물 또는 재활용 플라스틱 또는 위험 플라스틱의 무역에 관한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논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우리 기업들에게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동아시아나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사실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너무 많아서 제가 그거는 요약할 수 없고 저희 오션에서 하는 일을 그냥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 13년 동안 이 머린 리턴 뉴스라는 그 1년에 2번씩 내는 영문 뉴스를 통해서 이 지역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NGO들의 활동들을 이렇게 뉴스레터로 발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매달 만나서 논문을 같이 읽고 시민단체들하고 논문을 같이 읽고 공부하고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이나 다른 우리의 파트너들이 각 나라에서 정말 열심히 잘 활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1년에 한 달에 한 번씩 그냥 온라인으로 만나서 공부하는 것일 뿐인데도 이것이 상당히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희도 이제 몸소 느끼고 있고요. 좀 더 구체적인 실천 사례를 좀 넣어봤는데 저희가 이제 10분의 1이라고 이제 읽죠. 10분의 1 캠페인인데 우리 한국말로는 열일 캠페인이라고 부릅니다. 10개의 쓰레기를 한 개로. 그다음에 지금이 10개 있을 때 한 개로 될 때까지 줄이고 열일하자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열일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10가지의 항목들을 선정을 했는데요. 10가지를 선정한 이유는 국가해안쓰레기 모니터링 사업이라는 해양수산부의 정기 모니터링 사업을 15년 동안 지금 진행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걸 책임을 맡고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데이터에 보면 항상 비슷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이 10가지입니다. 이 중에서 7가지인데요. 그 중에 7가지에다가 추가로 요즘 이 부분이 굉장히 부각이 돼서 위험한 쓰레기로 분류되는 것들을 조금 더 추가를 해서 10가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0가지만 집중적으로 줄이면 60가지를 조사하는 것 중에 10가지, 6분의 1을 줄이면 실제 쓰레기의 양은 반으로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대상으로 해서 대중활동들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오늘 어제 계속 많이 얘기를 했던 페트병이나 플라스틱 비닐봉지나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미세플라스틱의 주범인 스티로폼 부표 이게 여기 들어가 있고 밧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기인 쓰레기가 우리나라는 전체의 반을 차지하고 있어서 오션에서는 이제까지 그 어업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걸 한 22년 동안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오래 해도 사실 잘 모르는 분이 많아서 그 이유를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저희가 2년 전에 출범한 바다기사단이라는 오션라이츠라는 그런 시민과학 프로그램인데요. 이거는 디지털 시티즌 사이언스 프로그램으로서 공중에서 그리고 공중에서 드론으로 그리고 물속에서 스쿠버 다이버들이 수중 카메라로 그리고 바닷가에서는 스마트폰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육지에서는 도심에서 스마트폰으로 쓰레기를 찍고 양을 추정하고 오염이 심한 곳을 밝히고 실제로
그 사물 인식 기법을 적용해가지고 사진만 올리면 이 안에 어떤 쓰레기가 있는지 알아낼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이런 시민과학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래쪽에 보이는 저 사진은 그림은 아주 최근에 이제 찍은 창원에서 길거리에서 어번 나이트 활동을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사진 속에 있는 쓰레기가 뭐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면 저렇게 담배꽁초가 100 몇 개가 나온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오션 나이츠 안에는 스카이 나이츠, 그다음에 아쿠아 나이츠, 테라 나이츠, 어번 나이츠 그렇게 4개의 분야가 지금 되어 있고 아무나 누구라도 참여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얻은 데이터들을 하나로 모아주는 온라인 데이터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그루라고 하는 IT 기업에서 ESG의 일환으로 이걸 그냥 공짜로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가진 기술을 이용해서 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시민들에게 이 공간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이 결과들을 또 다른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들을 지금 열심히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ESG하고의 연관성을 말씀드릴 텐데 제가 잘 모른다고 말씀드렸죠. 저희 이 활동 전체적으로 환경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환경과 관련된 것은 굉장히 많은 사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P&G 사례만 가지고 왔는데 P&G의 경우에는 그 플라스틱 원료를 50% 감축하려고 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제가 여기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재활용보다는 사용을 어떻게 억제할 것인가 그쪽에 초점을 맞추는 활동들 그래서 플라스틱 발자국을 줄이는 활동들이 이 환경적인 측면이 될 것 같고요. 삼성이 그 세탁기에 그 필터를 개발을 했습니다. 미세 섬유를 걸릴 수 있는 필터를 새로 개발을 했는데 이것은 환경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제 파타고니아라고 하는 그 의류를 생산하는 유명한 환경 기업이죠. 그래서 파타고니아 자체적으로 미세 섬유를 발생시키지 않으려는 노력들을 기업 차원에서 오랫동안 했었는데 그 파타고니아하고 삼성이 협업을 해서 이런 미세 플라스틱 필터를 개발했다는 부분을 저는 이제 사회적인 측면으로 좀 예시로 가져와 봤고요. 이 거버넌스 부분은 글로벌 플라스틱 협약 자체가 앞으로 기업에 커다란 그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유한 킴벌리 같은 책임 있고 선제적인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례로 이걸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뭐 좀 길지만 골든 타임입니다. 지금 바다가 보내는 SOS를 우리가 지금 무시를 하면 안 됩니다. 올해와 내년이 그 플라스틱 협약을 만들기에 최고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되면 20년, 30년 굉장히 큰 피해를 우리가 막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와 함께 이 문제를 실천해 나갈 기업, 기관, 학교를 모집하고 있고요. 월간 뉴스레터에서 저희들이 항상 최신의 그 국제 동향들을 소개하고 있으니까 뉴스레터 저희 이메일로 좀 신청해 주시면 무료로 보내드리고 회원가입 절대적으로 환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해양 플라스틱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홍선욱 대표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